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여전히 전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차라리 조정 나와서 SK 하이닉스가 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이닉스도 챙기고 다음에 나머지를 또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상장하고 이것도 또 청약 열풍이 한번 있었던 종목이죠. 경쟁률도 상당히 그래도 그때 높았었고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일단 많이 했던 얘기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상장하고 나서 쭉 보다 보니까 저 회사 저거 가지고 올해 별로 실적은 안 나올 거고 내년 가게도 여전히 적자. 그런데 일단은 좀 강하게 플레이 안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쭉 쳐졌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거대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흐름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금지 기간 쪽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두산로보틱스도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연기금이 좀 어느 정도 상장할 때 같이 들어와서 나 이거 IPO에서 이만큼 하겠어 라고 청약 경쟁률까지 써서 대응을 못했던 쪽입니다.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두산로보틱스 이것도 우리가 편입하려고 했었던 건데 못했네 라고 하면서 후행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가 같이 연결되면서 폭발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큰데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일단 아직까지 코스피 200이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한다는 거는 글로벌 협동 로봇 쪽에서 1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좀 저희가 단순하게 치킨 튀기는 로봇 아니면 그 밖에 작업자 옆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소매 업종 쪽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일 것 같고요. 산업 현장 그리고 또 얼만큼 많이 쓰여져서 그걸 가지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협동 로봇만 가지고는 조금 힘듭니다. 협동 로봇이 다른 것과 결부돼서 어떤 서비스 로봇이나 아니면 또 산업용 쪽에서 들어가는 AMR, AGV라고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쪽과 결합돼서 그거를 또 물건을 나르고 거기다가 이게 또 운반하고 하니까 즉 사람이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그만큼의 협동 로봇의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쪽을 보게 되면 그 결합돼서 나오는 시너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랬었을 때 아마 두산로보틱스가 꿈꾸는 거는 내년 가게 되면 요거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상장 차익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 회사는 앞으로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겠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너지를 위한 M&A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회사를 산다든가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로봇 쪽에서는 종행 합병과 관련된 쪽에서의 M&A가 좀 더 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협동 로봇과 시너지가 겹쳐지는 모 플러스 알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통 주가가 상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되게 되면 보통 나오는 게 15일, 30일, 그 다음에 60일 이런 식으로 어떤 의무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최장 기간 6개월짜리가 제일 많다.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릴 때가 많다는 게 6개월 정도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큰 게 없다라고 봤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상장한 지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물량 부담들이 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는 물량 부담이 나올 것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는데 그걸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흐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MSCI 편입이 되면서 나오는 두 단계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나오면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느냐 라는 단계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당장은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약간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같이 좀 얼러한 주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출렁임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그런 데를 보고 대응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다시 흔들렸을 때를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같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붙어있는 입장 쪽에서 그래 나 지금 여기서 2배 났으니까 앞으로 4배 더 라고 하기에는
물량을 다 갖고 있기에는 변동성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 지금은 처음에 샀던 거 수익이 다 나 있을 거 아닙니까? 50%에서 30% 정도만 두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나왔을 때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대응하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일단 기존에는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다 아는 저거 삼성 거야, 삼성 거야 협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삼성과 협업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거는 조금 더 수주나 아니면 앞으로의 동향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 과연 로봇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풋핏, 웨어러블 로봇 이거 가지고 올해 내내 얘기했습니다. CS20 2인가부터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우리 상용할 거다 자신 있다 기다려봐라 기다려 아직까지 안 와있죠.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밸류는 상대적으로 높아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로봇주가 대세가 되긴 될 거로는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는 로봇주에 대해서 이거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국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버블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이 되지 않는 조건들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든가 수주가 나오든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 외에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거를 기반으로 삼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로봇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에서 부품 관련된 종목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커지게 되면 뭘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몰입되지 마시고요. 그쪽도 일단은 수주가 활발하게 들어와야 그 연결되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마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보여줬던 회사 LIG 넥스원 같이 방산하고 있는데 거기다 로봇을 같이 겸해서 로봇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회사들이 저점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끌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이 크는데 협동 로봇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물리 로봇 쪽 그게 AMR, AHV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2차전지의 북미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화 됐기 때문에 사람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부담이 돼서 조금이나 더 로봇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로봇이 그렇다고 파업하겠습니까? 우리 전기 많이 먹으니까 더 올려줘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런 AMR 관련된 종목들 지금 티로보틱스 지금 12 물량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추이 보시면서 V1텍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더 어떤 데이터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AMD 퀄컴 다 중요한 플레이어죠. 퀄컴은 AP라고 하는 모바일 쪽의 두뇌라운 쪽이고 AMD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PC부터 서버용 관련된 중요한 CPU를 만드는 쪽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발표했었던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 강력하게 이어졌던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한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멈췄습니다. 또 굳이 내가 교체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교체 수요가 이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장 또 큰 시장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또 노트북, 모바일, 태블릿 이런 쪽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사주세요. 좀 싸니까 사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은근하게 그거 말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지금 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럼 뭔가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OLED로 바뀌는 OLED로 바뀌었을 때 가장 핵심은 저전력입니다. 화사하게 LCD와 OLED 보고 뭐가 더 좋아? OLED가 훨씬 낫네. 저희가 눈으로 그렇게 구분한 것보다 전력들이 더 많이 저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게 되면 이제 2, 3일은 그냥 넉넉히 간다. 그럼 당연히 OLED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IT 기계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두 번째는 새로운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XR, 또 스마트 글래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다른
수요를 차지한다. 이것도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또 온디바이스 AI하고죠. 노트북에도 스마트폰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학습하고 있는 AI 단말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통역해주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만을 챙겨준다. 이거 보다 보면 신기하네. 내 비서가 되겠네. 바꿀 용기가 나겠죠. 그러면 거기서 교체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몇 가지 사실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이 오해하는 거는 이게 뭐 엄청난 큰 걸로 인해서 바뀔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 핵심은 그거죠. 역할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스마트폰이 내가 직접 뭘 눌러서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알아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정들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솔직히 가장 중요한 AP가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AP가 바뀌고 그리고 또 CPU가 바뀌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대응했을 때는 이거 관련된 회사로 찾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변해야 바뀝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저전력과 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LPDDR이라고 하는 이쪽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용량이 높아지거나 더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HBM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저희가 다른 새로운 어떤 수요에 대해서 뭔가 나오거든 지금 종목들의 변화를 보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AI 메모리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되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HBM 쪽이나 이쪽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움직일 것 같고 거기다가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격의 변화가 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잘하는 거 그대로 잘 갈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지 굳이 찾아서 지금 언급되는 종목들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너무 아직까지 또 초기고요.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걸 갖다 끌어온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반도체 종목들이 맞습니다. 거기가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갖고 계세요. 네, 이걸 과열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동안에 SK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독 보도긴 하지만 우리도 엔비디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또 친절하게 얘기도 안 해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실적하게 되면 사업보고서 쪽에서 들어가 있다.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또 SK하이닉스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벌써부터 들어가 있고 올해 물량 내년까지도 일부 품절되는 사태까지 나오면서 다 물량 끝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뒤늦게라도 들어가는 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턴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열심히 많이 신경 썼던 HBM 쪽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쳐온 쪽에다가 패키징 투자를 많이 했었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물량 주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GPU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HBM3 갖다가 거기다가 패키징까지 다 해서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속도가 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속도가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할 일이 많아지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쪽인데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 파운드리가 만약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긴 좀 힘듭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힘든데 그런 단서 부분만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부분들이 의미 있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12%인데 거기서 15%, 20% 정도까지 의미 있는 레벨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쪽의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만 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또 나오는 동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올라온 주가 그냥 지켜가 보시죠. 네. 지금은 누구도 못 따라오는 영역입니다. 독보적입니다. 그게 엔비디아와 딱 갖춰진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은 삼성도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딱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나 또 이제 대만의 미디어텍이나 인텔이나 이런 식으로 나도 AI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라고 나온 쪽에서 그러면 그쪽을 삼성전자가 이제 공략하는 흐름에 따라서 바뀔 거고
그 회사들이 얼만큼 엔비디아의 높은 뭐 80% 거의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끌어내리고 이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아직은 지금 나오는 변화로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될 거야 라는 쪽에 대한 기대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이 높은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HBM3, HBM3E 그리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도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패키징을 좀 바꿔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MR, MUF 제고까지 들어오면서 이쪽까지 우리가 해준다 쪽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삼성도 그러고 SK하이닉스도 그러고 다 하이브리드 본직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떤 칩의 두께나 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어필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거 다 포함돼서 누굴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성과가 좋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돼서 돌아간다라고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많이 비싸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 적자인데 2020년도 주가 15만 원대까지 먼저 왔어. 다 온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AI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까지 반영되면서 HBM이 크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더 크고 거기다가 HBM이 가세됐기 때문에 폭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익질도 더 이게 양적인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여전히 뭐 꺾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업황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여전히 전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 나오고 그게 뒤따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차라리 조정 나와서 SK하이닉스가 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관련돼서 그런 데를 바라보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도 챙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가 자본주의 사회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약간 좀 도외시하고 거기다 약간 좀 정비 제도 자체가 그렇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가 딱 좋기 위한 환경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주주들이 횡포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개인들 돈 잘 챙겨다가 우리가 쓸 때만큼 다 쓰고 증자회사가 쭉 빨아먹고 그 다음에 우리 대주주를 위해서 그냥 흥청망청 이런 구조로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상당히 경종을 주고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예, 이따위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대주주가 평생 먹고 살게 그대로 더 줄 것 같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대한민국 증시는 변동도 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주식은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봐서 붓을 모아갔다가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그때 주식을 크게 누를 거야 하하하 라고 생각만 많이 하고 들어오셨다가 지금 계좌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큰 폭의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거는 몇몇 섹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섹터, 산업 이거를 공부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골라야 되거든요. 대주주는 안 그래요. 어디 보자 오늘 뭐 살까 어제 외국인들 기관 뭐 샀고 외국인들이 뭘 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차트가 이뻐 요거 이쁜 차트 요거 잘 사게 되면 이거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아. 반대로 차트가 이뻤는데 보니까 차트가 무너졌어요. 안 이뻐졌습니다. 파실 겁니까? 안 파세요. 차트가 이뻐졌다가 안 이뻐졌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근거가 그거였다고 하게 되면. 근데 왜 차트가 망가졌는데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놔뒀더니 더 15% 빠지고 20% 빠지고 30% 빠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차트가 망가져서 내가 산 이유가 그거였다고 하게 되면 아니면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차트나 기술적인 거는 그때그때마다 다 바뀝니다. 근데 업황은 산업은 한번 턴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충분히 써먹을 게 많아요. 특히 반도체가 턴에서 움직인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HBM 나왔고 온디바이스 A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CXL 나오고 게다가 좀 이따 보면 또 PIM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다양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공부해 놓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걸 바로바로 이용해서 남들은 온디바이스가 뭐야 먹는 거야? 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섹터 공부 계속하자. 같이 투자. 감사합니다.